MBTI 정말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종종 MBTI로 누군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T라서 차가워. 나는 원래 I라서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 ENTP는 원래 저래. INFJ는 상처를 잘 받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 자체보다 내 글자를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단 16가지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MBTI는 당신을 정의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을 더 편하게 느끼는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유형보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 관계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 내 글자가 아니라 삶의 경험과 관계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입니다. 구독해 두시면 당신도 몰랐던 마음의 구조를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겁니다. 왜 사람들은 MBTI에 열광할까? 사실 MBTI가 이렇게까지 대중적으로 퍼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은 원래 자신을 설명해 줄 언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살아갑니다.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유독 예민할까?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친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불편할까? 왜 나는 혼자 있을 때 편안하고 누군가는 사람 속에 있을 때 더 살아나는 걸까? MBTI는 이런 질문에 빠르고 간단한 답을 줍니다. 당신은 INTP입니다. 당신은 ENFP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묘한 한도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MBTI에 끌리는 이유는 정확성 때문이 아니라 설명받는 느낌 때문입니다. 특히 외롭거나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는 시기일수록 사람은 자신을 설명해주는 체계에 강하게 끌립니다. 그래서 MBTI를 처음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지? 하지만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자신과 조금이라도 맞는 정보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걸러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MBTI 설명 중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타인에게 쉽게 상처받습니다. 이런 문장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 공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징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부분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검사는 정확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MBTI가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만 활용하면 자기 이해에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MBTI를 이하의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MBTI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MBTI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녀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는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이 검사를 개발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심리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눴습니다. 바로 외해양성과 내해양성입니다. 외해양형은 바깥 세계의 에너지를 쓰고 내향형은 내면 세계의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향형이 사회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향형이 반드시 활발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에너지가 회복되는 방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만나야 에너지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야 비로소 머리가 정리됩니다. 칼 융은 여기에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같은 개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MBTI는 여기에 판단과 인식이라는 개념까지 추가하며 16가지 성격 유형,
체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MBTI는 결국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선호 경향을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종종 이 개념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너는 T라서 공감 못해. F는 원래 감정적이야. J는 답답해. P는 게을러. 이렇게 사람을 네 글자로 단순화하기 시작하면 MBTI는 자기 이하의 도구가 아니라 편견 도구가 됩니다. 왜 사람들은 MBTI로 서로를 판단할까? 인간은 원래 복잡한 걸 단순하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관찰도 필요하고 감정적인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MBTI는 너무 간단합니다. 네 글자만 알면 상대를 이해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유형에 맞춰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차갑게 말하면 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을 보지 않고 역시 티네 라고 결론 내립니다. 누군가 연락을 피하면 그 이유를 들으려 하기보다 원래 아이는 그래 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 심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INFP라도 성장 환경, 부모 관계, 상처 경험, 자존감 수준, 현재 스트레스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논리적이던 사람이 연애에서는 감정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평소 조용한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단순한 유형으로만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유형이 아니라 흐름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MBTI는 과학일까? 이 질문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논쟁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MBTI는 일부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강력한 과학적 검사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람이 몇 주 뒤 다시 검사하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어떤 날은 E가 나오고 어떤 날은 I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삶의 단계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MBTI를 절대적인 정답처럼 믿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생각은 편안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멈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원래 내향형이라 인간관계를 못해. 나는 원래 감정형이라 판단이 약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성장이 아니라 자기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훈련에 따라 달라지고 경험에 따라 변하고 관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MBTI 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MBTI와 인간관계. 요즘은 연애에서도 MBTI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INTJ 랑 ENFP는 잘 맞는다. ISTP는 연락이 느리다. INFJ는 상처를 잘 받는다. 하지만 실제 관계는 MBTI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오히려 오래가는 관계를 결정하는 건 갈등 해결 방식, 감정 조절 능력, 공감 능력, 책임감,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MBTI 궁합은 좋지만 대화 방식이 공격적이라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MBTI 궁합은 안 맞는다고 알려졌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좋아서 아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결국 관계를 오래 유지시키는 건 유형이 아니라 성숙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MBTI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힌트일 뿐 상대를 판단할 권한을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유형에 집착할까? 사실 사람은 원래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너무 복잡하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빠르게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MBTI는 그런 욕구를 아주 쉽게 만족시켜 줍니다. 하지만 사람을 빨리 이해하려는 욕구는 때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상대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분류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분류는 편하지만 깊은 이해는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예민하게 반응했을 때 그 사람의 상처나 상황을 보지 않고 원래 F는 감정적이야 라고 결론 내리면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굉장히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같은 사람 안에도 논리와 감정, 외향성과 내향성, 충동성과 통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단 하나의 유형으로 고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놓치게 됩니다. MBTI를 가장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렇다면 MBTI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나를 제한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경향이 있구나.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전자는 성장을 멈추게 만들고 후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상대를 단정하는데 사용하지 마세요. MBTI는 상대를 이해하는 작은 힌트일 뿐 그 사람 전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네 글자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세 번째, 유형보다 패턴을 보세요. 중요한 건 INTP인지 ENFP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어떤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어떤 방식으로 상처를 표현하는가입니다. 진짜 관계는 유형이 아니라 패턴을 이해할 때 깊어집니다.